흉터 연고. 정말 다양한 흉터 연고들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흉터 종류에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흉터 연고는 솟아오르는 울퉁불퉁한 흉터에는 이런 실리콘 겔 타입의 더마틱스 울트라, 그리고 울긋불긋하게 붉어지는 흉터에는 이 콘트라토백스, 그리고 빠르게 큰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드름에 가장 좋은 흉터 연고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여주는 약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흉터 연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흉터 연고를 발라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흉터 연고는 상처가 다 치료가 된 직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다 치료가 된 직후라 함은 딱지가 다 떨어져서 물로 씻어도 통증이 없이 괜찮을 때, 꼬맨 경우에는 실밥을 다 풀고 난 직후를 뜻합니다. 흉터 연고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 매일매일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약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흉터 연고가 있습니다. 크게 실리콘을 기재로 하는 연고와 효능 원료를 함유하는 연고가 있습니다. 그럼 실리콘을 기재로 하는 연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연고는 더마틱스 울트라라는 연고입니다. 실리콘 성분은 흉터 치료에서 1차 치료 성분으로 쓰이는데 흉터 치료 시 가장 먼저 선택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더마틱스 울트라는 다수의 의학 논문으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런 실리콘 연고는 한 번 바르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하루 2번 바르는 것이 좋지만 중간에 실리콘 막이 벗겨질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손상되면 수분 손실이 증가하면서 콜라겐이 과도하게 합성되어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피부에 얇은 실리콘 막을 씌워주면 수분 손실을 막아 콜라겐 생성이 정상화되면서 흉터 치료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C 성분도 이 연고에 함유되어 있어서 흉터를 흐리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더마틱스 울트라 연고를 바르는 방법은 이 흉터 부위를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이 상처 부위에 얇게 펴바르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바르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만 이 상처 부위에 조금만 이렇게 얇게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더마틱스 연고는 건조가 되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양을 조금 더 적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더마틱스 울트라가 좋았던 점의 하나가 이렇게 바르고 건조가 되면 이렇게 문질러 봐도 찐득찐득한 느낌이 없고 불편한 점이 없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바르실 때에는 이렇게 건조시킨 뒤에 선크림과 가볍게 색조 화장을 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파운데이션을 한번 올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경계가 진다거나 화장이 뜬다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더마틱스 울트라 연고는 솟아오른 상처에 발랐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연고로 알려져 있고요. 홈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여드름이나 수두 흉터와 같이 움푹 패인 흉터 효과에 관한 임상 논문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흉터에 효과적인 효능 원료를 함유하는 흉터 연고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부분의 흉터 연고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헤파린, 양파 추출물, 알란토인 성분의 연고와 여기서 양파 추출물이 덱스판테놀로 변경된 연고가 있습니다. 먼저 헤파린, 양파 추출물, 그리고 알란토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고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흉터 연고 중에 가장 유명한 연고가 바로 이 콘트라토백스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들은 이 콘트라토백스 제품을 카피한 제품입니다. 이쪽 연고에 함유된 성분을 보면 양파 추출물은 항염 자극 및 색소 침착 완화, 그리고 섬유아세포 가다 증식을 막고 알란토인은 피부 보습의 역할로 꾸준히 발라주면 흉터 조직이 연해지면서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해집니다.
헤파린은 콜라겐 섬유 구조를 이완시키고 섬유아세포의 과다 증식을 막아줍니다. 이 컨트라투백스 제품을 바르시는 방법은 아까 여기 발랐던 더마틱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얇은 막을 씌워준다고 생각하고 바르셨는데, 요거는 이렇게 짜서 이 연고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 부위에 2분 정도 마사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바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발라주면 이 연고 안에 유효 성분들은 흉터 조직 속으로 쏙쏙 스며들어가고 위에는 아주 얇은 막이 생겨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콘트라스백스를 잘 마사지하지 않고 그냥 쓱 한번 펴바르는 식으로 바르시면 막이 지저분하게 형성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 오른쪽 팔에 제가 마사지하지 않고 얇게 쓱 바르고 난 뒤에 이게 제 각질이 아니라 필름막이 손상되고 벗겨져서 이렇게 막이 지저분하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컨트라투백스와 유효 성분이 동일하게 카피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컨트라투백스와 정말 효과도 동일할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약사님들마다 생각이 조금은 다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회사에서 제형 쪽을 연구해서 그런지 아무리 유효 성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폴리머, 피막 형성제, 그리고 수상 유상 성분의 비율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능 성분인 양파 추출물, 헤파린, 알란토인이 동일 함량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 외에 다른 성분들이 달라서 효과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유효 성분을 흡수시키는 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콘트라투백스는 50년 이상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어 왔고요. 논문과 임상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상처의 효능을 입증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효과와 안정성 면에서는 이 콘트라투백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상처 부위가 넓거나 가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콘트라투백스를 카피한 여러 제품들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어떤 연고를 바르느냐 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헤파린, 덱스판테놀, 알란토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노스카나겔 연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노스카나겔 연고가 콘트라투백스 연고와의 차이점은 바로 양파 추출물이 없어지고 덱스판테놀로 바뀌면서 헤파린 함량은 10배, 알란토인 함량은 5배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 덱스판테놀은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라서 많이 익숙하시죠?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이 노스카나겔의 10%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파 추출물이 덱스파넬로 바뀌면서 헤파린과 알란토인 함량도 각각 10배, 5배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함량이 증가하면서 효능도 같이 증가했을까요? 이 노스카나겔은 아직 임상 연구가 콘트라투백스처럼 활발히 많이 진행된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노스카나겔 뒤편에 표기되어 있는 실험들도 사람이 아닌 토끼 실험 결과입니다. 이 노스카나겔이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다른 흉터 치료제에서는 표기하지 못한 이 여드름이라는 문구 때문인데요. 사실 이 노스카나겔이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허가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노스카나겔이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허가를 받은 것은 실제 여드름 임상 결과를 통해 효과를 입증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스카나겔은 스위스의 고고니움이라는 연고가 있는데 그 연고의 카피 제품입니다. 그 고고니움 연고의 효능 효과에 여드름의 흉터가 표기되어 있고 고고니움 연고를 그대로 카피하면서 식약처로부터 효능 효과에 여드름 흉터 개선에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에서는 이 고고니움 연고가 그대로 국내에 수입된 것도 아니고
유효 성분만 동일한 것이지 연고의 기제, 첨가제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효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고고니움 연고 역시 여드름 흉터의 효능을 평가한 자료가 명확히 없는 것도 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중앙약심에서는 최근 올해 4월에 노스카나겔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생체외 방출 실험을 근거로 스위스의 고고니움 연고와 노스카나겔의 주성분 방출이 동등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노스카나겔은 여드름에 관한 효과를 계속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점은 여드름에 관한 임상 결과가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 여드름 흉터에는 어떤 제품을 바르는 게 좋을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이 여러 개의 연고 중에서 제가 여드름에 발랐을 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는 연고는 바로 이 노스카나겔입니다. 아니, 여드름 흉터에 관한 임상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노스카나겔을 추천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동아제약에서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에 관한 다양한 임상 결과가 있다면 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더더욱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서 제 목소리에 조금 힘이 빠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노스카나겔을 여드름 흉터에 바르는 것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노스카나겔의 제형 때문인데요. 여드름과 같이 울긋불긋하거나 색소 침착이 되는 흉터에는 이런 실리콘 제형의 흉터 연고보다는 이쪽 유효 성분을 함유하는 연고들이 더 효과가 좋고요. 이런 콘트라투백스 같은 성분의 연고들이 얼굴에 펴바르기에는 제형상 좀 때가 많이 밀려요. 이쪽 제형들은 필름처럼 막을 형성하는데 이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 상처를 보호하고 유효 성분이 흡수되게 하는 데는 좋지만 얼굴에 난 여드름에 넓게 펴바르고 그리고 위에 다시 다른 화장품을 덧발라야 하는 얼굴 쪽에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위에 막이 조금만 문지르면 무너지고요. 오랫동안 마사지를 해서 충분히 흡수시켜 준다고 해도 나중에는 허물이 벗겨지듯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색조 화장까지 올리면 그 벗겨지는 증상이 더 심해져서 콘트라투백스와 같은 타입을 얼굴에 펴바르기에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노스카나겔은 필름막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막이 형성이 되는 것이라서 그 위에 다른 화장품을 올려도 전혀 밀리거나 벗겨지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콘트라투백스에는 양파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 노스카나겔에는 덱스판테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양파 추출물은 원료 특성상 냄새가 조금 강해서 양파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흉터 연고들은 이 양파 추출물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센 향을 첨가해서 이 향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냄새가 너무 강하고 좋지가 않아요. 화장품에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양파 추출물을 함유한 연고들 모두 향이 대체적으로 센 편이라서 얼굴에 바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드름 흉터 치료에는 노스카나겔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노스카나겔을 여드름 흉터에 바르실 때는 꼭 상처가 치료가 된 후에 바르세요. 여드름을 짜고 바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흉터 연고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흉터가 생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 연고를 같이 바르시는 거예요. 이 콘트라투백스를 먼저 바르시고 마르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그 위에 이 실리콘 연고인 더마틱스 울트라를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심한 흉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발라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